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김용빈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저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용빈이의 아빠 김재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생의 스승이자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우상화했다. 그는 강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으며 항상 아들에게 인내, 책임감, 도덕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용빈의 눈에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웅이며 세상을 떠받치는 인물이다. 하지만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빈이 겨우 20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 단 한 년 만에 그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은 용빈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나날들이었다. 그는 아직도 한때 강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깡마르고 창백한 몸을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용빈아, 강하게 살아. 인생은 쉽지 않지만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고 아버지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직선으로만 변하자 용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터뜨리고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고 절망에 빠져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용빈의 어떤 부분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사려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소년이 아니고 항상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강해지며 아버지가 남긴 책임을 짊어지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빈은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동기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일에 몰두했으며 자신의 경력을 처음부터 쌓았습니다. 용빈의 직장 생활은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손끝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가문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명예나 부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용빈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금융권에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형 증권회사에서 투자 분석가로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용빈은 직장에 처음 출근한 첫날에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수백 개의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고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책상에 앉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용빈 씨는 한때 어떤 기술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지만 몇 달 만에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단시간에 1천만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충격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패배였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뜬 밝은 빨간색 숫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용빈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실패의 이유를 찾아내고 점차적으로 스스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용빈은 그의 인내와 예리한 비전 덕분에 1년에 매우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은 가장 젊은 금융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모펀드 중 하나인 KIM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실패를 거듭하던 청년 용빈은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고 재계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이 모든 것이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즉, 강하게 살고 가족에게 명예를 안겨주겠다는 약속이죠. 김용빈은 현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노력 없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성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 흔적이 지속될 것입니다. 용빈 씨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지 돈벌이나 재무 성적만이 아니다. 그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야심찬 젊은이들을 돕고 금융투자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는 분석가로서도 금융계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이며 꿈을 이루어주거나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용빈 씨는 업계에 들어온 지 수년 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KIM 캐피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찾아내 그들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곧 하게 될 위험한 거래에 대해 생각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용빈 씨는 한때 의료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젊은 바이오 기술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파산했습니다. 수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무제표를 보고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들, 열심히 일한 직원들, 그를 신뢰한 투자자들 모두 한 가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용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끈기 덕분에 KIM 캐피탈은 그 후 몇 년 동안 많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용빈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래 중 하나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업인 뉴럴텍에 투자한 거래입니다. 이 회사는 5년 만에 기존 방법보다 30% 더 빨리 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전 세계의 의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생명을 구하기 시작하자 용빈 씨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투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변화이자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용빈은 과거를 돌이켜보며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들의 업적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정점은 목적지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여정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김용빈은 많은 남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 즉, 직업, 명예, 사회적 존경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그가 결코 완전하게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곤 했고 행복하곤 했고 평생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기억뿐이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입니다. 용빈이 가장 깊이 사랑한 여자는 한수아였는데 그녀는 재능 있고 강한 금융 리포터였다. 두 사람은 수아가 한국에 영향력 있는 젊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던 중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그녀의 지성, 독립성, 개성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장 바쁜 시기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한강을 따라 함께 걷던 저녁, 번잡한 서울 한복판의 카페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시간은 용빈이 가장 평화로움을 느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용빈은 점점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는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며 중요한 회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자신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2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아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빈아, 사랑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항상 네 삶의 옆선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두고 싶었고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랑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수아는 떠난다. 비난도 없고 시끄러운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오직 그녀가 그의 가슴에 남긴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용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던 곳을 지날 때마다 오래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저 마.